네. 안녕하세요. 문담남 체면심리 전문가 공여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많죠. 가뜩이나 날씨도 우울한데 일본에서도 지금 엄청 우울하게 하고 있죠. 네, 많이 우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분노도 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울에 대한 간단하게, 나는 우울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나는 뭐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초간단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 자가진단 테스트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이 테스트부터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테스트만 딱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까지, 처음 하시는 분은 설명까지 좀 들으셔야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알겠죠? 그럼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6단계로 나눠서 하는 테스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인 측면이고요. 자, 직접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정밀 검사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간단해요. 초패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총 제가 물어보는 결과 사지성답입니다. 1번, 자, 0점은 전혀 아니 되고요. 1점, 점수를 매기면 돼요. 1점은 약간 있고요. 2번, 2점, 보통. 3번, 많은. 4번, 매우 많은입니다. 네. 자, 총 이제 점수로 나누는 거죠. 이제 4점으로 나눠서 0점은 전혀 아닐 경우는 그냥 0점을 체크하시면 되고, 나는 약간 그렇다. 그럼 1점. 난 보통이다. 그러면 2점. 좀 상당히 그런 것 같다. 많다. 그런 경우가. 그러면 3점. 자, 4점은 매우 맑음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0점부터 4점까지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할게요. 둘, 여섯, 여덟, 9가지 정도. 네. 저는 이제 구성학을 조금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9가지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 우울이니까 제가 약간 우울한 표정을 좀 줘도 되겠죠? 네, 우울하게 하겠습니다. 슬프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슬프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0이면 전혀 아니다. 1번이면 약간 그렇다. 2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많이 그렇다. 4점. 매우 많이 그렇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의욕이 없고 절망감에 시달린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0점부터 4점까지. 자, 체크를 해두시고 간단하게. 전혀 아니다, 약간, 보통, 많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런 거죠. 매우 많이 그렇다. 자, 세 번째 질문 해볼게요. 성욕을 포함하여 이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줄었다. 성욕을 포함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거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가진단이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딱 들어갖고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점수 0점부터 4점까지.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사, 학업 등의 같은 해오던 일을 전처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울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직장에서의 업무, 가사, 학업 등과 과거부터 해오던 일을 전처럼 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갑자기 웃거나 울고 싶어진다. 갑자기 웃거나 울고 싶어진다.
여섯 번째죠.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일곱 번째죠. 나는 무가치하고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나는 무가치하고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혀 아니다, 약간이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자, 여덟 번째죠. 나는 인생이 즐겁거나 만족스럽지가 않다. 나는 인생이 즐겁거나 만족스럽지가 않다.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실행에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실행에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자, 지금까지 체크한 거 있죠? 0점부터 4점까지. 전혀 아니다, 약간이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요거를 더합니다. 자, 9가지. 9가지 질문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체크하는 거 딱 보고 체크하는데 얼마 안 걸리겠죠? 쭉 더해보세요. 몇 점인가. 자, 더하셨죠? 그러면 0점부터 36점까지 나오겠죠? 4, 9, 36이니까. 네, 9가지 질문했으니까 4점이 만점, 제일 그거니까, 높은 점수니까. 제일 높다 그러면, 네, 36점까지 나오겠죠? 이거를 저는, 6등분을 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해석을. 정상 범위가 있고, 임상 범위가 있습니다. 즉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총점을 했을 때 6점 단위로 끊지는 않습니다. 0점부터 2점까지가 우울증이 없거나 거의 없다. 정상이죠. 정상인데 아주 정상인 경우 우울증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0점에서 2점이면 아주 바람직한 수치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또 3점부터 7점까지죠. 또 정상 범위로 체크합니다. 즉 내가 7점 이하다 그러면 이분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3점에서 7점은 근데 경미한 수준, 경미한 우울증은 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좀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우울할 때 우리나라 10명 중 7명은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설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자,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이 경미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부부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지만 지금 좀 웃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러면 경미한 우울증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희한하게 결혼하고 나서 이 아이를 갖거나 그러면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우울증도 주부 우울증, 요즘에는 남편 우울증도 있다고 하죠. 이런 이제 경미한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70%의 사람들이 경미한 우울증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그런데 괜찮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주변에 뭐 상황이 풀린다거나 그러면 좋아집니다. 자, 이제부터 임상 범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나는 상담이 필요해.
난 아닌 전문가가 필요해. 요 수준은 8점부터 36점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한 6점 단위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8점에서 10점, 14점이다. 내가 체크한 게. 그럼 이제 경미한 게 아니라 가벼운 우울증입니다. 아까 말했던 나랑 했던 것 중에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거야. 즉 뭔가에 예를 들어서 성욕이 엄청 줄어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뭔가 좀 심각한 증상, 나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정도의 내가 우울증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그래갖고 검색하고 있으신 분의 대부분은 이 가벼운 우울증에 있는 상태이시죠. 지금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가벼운 우울증의 확률이 좀 높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문제가 조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좋은 친구의 조언이나 친구 조언이나 이런 정도? 아니면 갑자기 뭐 서프라이즈가 했다거나 남편 때문에 우울했으면 아니면 이제 뭐 시댁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울했으면 그게 좀 풀렸다거나 그러면 조금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임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진짜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여겨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종교 활동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좀 스포츠 활동이나 뭐 여가 활동을 좀 즐겨보세요. 잠깐 현업에서 예를 들어서 주부면 주부에서 잠깐 벗어나서 조금 어떤 여행이나 이런 걸 접해보세요. 아니면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었으면 부부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권유를 한다거나 그러면 가볍게 좀 풀립니다. 가벼우니까요. 자,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저도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권유합니다. 8점에서 14점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권유만 하고요. 15점부터는 15점에서 21점까지는 우울증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울증이 가벼운 우울증이 좀 오래된 거야. 이 한두 번이면 풀릴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심해지네. 또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관계라고 따지면 뭐 부부관계나 시댁과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가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쌓이는 거야. 우울증이 이제 가벼운 우울증이 지속이 되면 이게 우울증이 마치 만성처럼 느껴져요. 만성처럼. 만성피로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뭘 해도 쉽게 회복이 안 돼. 예전에는 가벼운 우울증은 그래도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꼭 받고 하면 그때 풀리고 또 그 힘에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좀 상당한 우울증이면 이게 쉽게 안 가셔. 간단하게 이벤트를 해도 그때뿐이야.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번지죠. 이 가벼운 우울증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 상당한 우울증은 주변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가족이면 가족까지. 얘가 상당히 너무 우울해하니까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와이프가 너무 우울해해.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한 우울증 수준이죠. 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받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됩니다. 자, 22점부터 28점까지는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자,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있다. 그럼 당사자끼리 노력이 해도 안 돼, 풀려. 노력을 해도 이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극도로 우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불만이 있다거나 아내한테 불만이 있으면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 그러니까 접촉 자체가 싫어집니다. 저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노력해 보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하지만 그것도 싫은 거야. 극심해.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만약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있다면 이 직업 자체도 이제 접촉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직업 자체도 이제 가는 거 완전 싫어하죠. 이제는 뭘 어떤 노력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하세요.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혼자 나오는 거는 정말 힘들으시다라고 저는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겠죠. 사람이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쉽게 못 빠져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죠. 남편이 정말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렇게 나한테 못해주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뀌었대. 이제는 그렇게 자기한테 잘한대. 그런데도 안 풀린대. 그런데도 막 화가 나고 우울하고. 이게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만약에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저 사람 좀 좋게 해주겠다 이런 건 좀 버리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하시려고 하세요. 그분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우울하게 만든 원인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나 사건. 같이 노력해주는 주변의 도움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쪽 심각한 우울증. 그래도 상당한 우울증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도 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이면 이거는 정말 생활하기 힘들어져요. 보통 이 정도쯤이라면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껴지고요. 무기력이 너무 심해서 뭘 해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상담 오려고 해도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아. 그나마 상당한 우울증은 그래도 자기가 노력하고 막 바꾸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심각한 우울증 중에는 무기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포기죠. 무기력이라는 것. 뭔가를 포기를 합니다. 즐거움이 없어져 삶에. 웃겨도 웃기지가 않아. 보통 아까 말했던 그 증상 중에 우울증 증상 중에 한 몇 가지죠. 한 4-5가지는 정말 심각한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죠. 6단계. 6단계까지 갔으면 이제는 극심한 겁니다. 심각한 것을 넘어섰어요. 극심한 우울증입니다. 이 단계는 사람이 그냥 우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마치 종합병원처럼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안 좋은 선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 또 위험군이 높은, 자살률이 좀 높은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이 정도 되면 자살 위험도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즉 5단계, 6단계는 좀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 경계선을 제가 5, 6단계를 구분을 하기는 했는데 5단계하고 4단계까지는 경계선이 확실하게 있어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5단계부터는 포기하는 단계라 이 정도로 주변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니까 빠르게 전문가와 같이 이분을 다시 4단계 이상 3단계까지 이상으로 좀 올리려고. 이왕이면 2단계 이상 해서 정상 범위까지 가면 너무 좋겠죠. 어쨌든 고위험군 6단계죠. 내가 6단계다. 그러면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일단 얘기하세요.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셔서 나 2단계까지 나왔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혼자는 정말 안 된대요.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강권합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아까 자살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범위 해석도 해드렸어요. 자가진단, 간단하게 자가진단하는 9가지 질문도 제가 남겨드렸고, 이거에 따라서 가끔 한 번 정도 간단하잖아요. 뭐 체크하는데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또 보시고 그래, 내가 이 정도구나. 나 무슨 범위지? 가벼운 우울증까지는 괜찮다고 했어, 선생님이. 정상은 경미암까지 7점까지라 했는데 그래도 14점까지는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 네, 15점이다 그러면 전문가를 조금 찾아뵙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면 전문가, 체면 심리 전문가 공룡이었습니다. 많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